우리 이제 물리의 기초로 들어가 보면 누구를 볼 거냐면 여러분들 보면 속력과 속도라는 말을 다들 들어봤을 거야. 근데 속력이 뭔지 속도가 뭔지 우리 구별을 한 적이 없어 중등부에서. 근데 이번부터 좀 구별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들어갈 거냐면 먼저 힘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힘 단어는 무엇이냐면 사실 중등 과정이야. 근데 이 부분에서 서술형이 실제로 우리 고등부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중복되는 답으로 틀린 경우가 서술형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았습니다. 자, 힘에 대해서 볼게요. 자, 어디에서의 힘 얘들아? 과학에서의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힘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디에서의 힘 얘들아? 과학에서의 힘. 일반 힘하고 달라요. 과학에서는요, 어쨌든 물리적인 어떤 요소를 작용을 했으면 그거에 따른 목표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3 때 일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자, 우리 선생님이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2시간을 했어. 2시간을 했는데 2시간 동안 나는 계속 앉아서 가만히 있었지. 이러면 과학에서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얘들아? 변화가 눈에 보여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물체에 무엇을 줬으면 힘을 줬으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 얘들아?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또는 물체의 무슨 상태가 변해야 돼?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우개에다 힘을 줬는데요. 이 지우개의 모양이 바뀌지 않았잖아? 그럼 얘는 힘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과학에서 이 힘 무엇입니까, 얘들아? 물체에 무엇을 변화시켜야 돼, 얘들아? 모양을 무엇시킬 수 있어야 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요걸 과학에서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슨 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돼, 얘들아? 운동 상태에 누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 얘네들의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과학에서 힘이라고 그래. 그런데 학생이 이 과학에서 말하는 힘을 주었을 때 물체에게 나타나는 변화 2가지를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뭐라고 답을 써왔냐면 이 운동 상태의 변화가요. 누구와 누가 있냐면 운동할 때 물체를 보면 빠르기와 어디로 가느냐 이 방향 2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는 것들을 모두 다 무슨 상태의 변화라고 그래? 운동 상태의 변화라고 그래. 그런데 물체에게 나타난 변화 2가지를 쓰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학생이 어떻게 써왔냐면 속력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하는 원인을 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운동 상태라는 거에 이미 속력과 방향이 들어가 안 들어가? 2개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중복되는 답으로 그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어쨌든 이제 감점 처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2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해주시고요. 자, 물체에 힘을 줬어요. 그러면 힘을 나타내는 센 힘이다, 약한 힘이다. 이걸 우리가 수학적 수치로 나타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힘에 대한 누구예요, 얘들아? 단위를 볼게요. 자, 힘에 대한 단위 뭘 씁니까, 얘들아? 여러분들 옛날에 다 배웠을 거예요. N이라는 문자를 쓰고 뭐라고 읽어요, 얘들아? 뉴턴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어요, 얘들아? 뉴턴.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뉴턴이라고 읽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의 효과예요, 얘들아? 힘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효과. 우리가 물체에 힘을 줬을 때 힘이 효과를 발생시키는 몇 가지 요소, 얘들아? 3가지 요소. 힘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몇 요소, 얘들아? 3요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물체에 힘을 주면 내가 준 힘의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는 게 좋아, 안 좋아, 얘들아? 좋겠죠. 최대로 힘이 나타나는 거, 효과가 나타나는 거. 선생님이 이제 항상 밤늦게 퇴근하는 직업이니까 예전에는 새벽까지 근무를 많이 했어. 늦게 혼자 퇴근하다 보면 이제 무서워, 안 무서워, 얘들아? 무서워. 항상 우리 오빠는 여기서 얘기를 해. 네가 무서워, 다른 사람이 무서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무섭지. 무서워서 이제 퇴근을 하다가 선생님 그래서 옛날에 공포 영화를 진짜 많이 봤어. 공포 영화 중에 선생님 귀신 영화 이런 거 안 봅니다. 유치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사람 죽여요? 사람이 사람 죽여요? 사람이 사람 죽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사실 귀신 영화 안 봐. 특히 주온 영화를 CGV에서 봤을 때 화가 많이 났어요. 이제 모르고 보러 갔어. 근데 주온 영화가 이제 귀신이 나오는 영화잖아. 알아요? 주온 영화 본 거? 얼굴 하얀색 바르고 꼬맹이가 나와서 너무 그때 짜증나면서 영화 시작한 지 15분 만에 벌써 실망을 하고 이제 장난치기 시작했어. 옆에 내 친구는 이미 내 장난이 심한 걸 알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 옆에 이제 사실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한테 그 영화의 그 하얀색 얼굴의 남자애가 나타나기 전에 무슨 소리가 나? 이런 소리가 나. 그래서 선생님 너무 이게 심심한 거야. 이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그래서 그냥 그 꼬맹이가 나타날 것 같은 그 장면이 딱 시작되면 선생님 뭐해? 옆에 사람한테 대고 귀에다 대고 어디 옆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너무 서라운드가 입체적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막 이러는 거 같더니 미안해요. 너무 심심해서. 근데 그 여자는 남자친구랑 왔더라고요. 막 나한테 같이 화를 내는 거여서 재밌고 좋잖아. 기왕 영화 와서 입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3D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렇게 봤어. 내 친구가. 그만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범죄에 가까운 이제 공포 영화를 좀 많이 봤어. 저런 장면에서는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누군가가 치안이 선생님한테 다가왔을 때. 그래서 선생님 남편 보고 결혼해서 선생님 남편이 90kg가 넘어.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 야 네가 뒤에서 나를 이렇게 쫄라봐봐. 내가 이제 너를 한번 어떻게 해볼게 그랬어. 근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 삶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야. 내가 100kg까지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야. 남편이 뒤에서 꽉 잡았어. 그래서 내가 했는데 내려가지도 않아. 했는데 내려가지도 여기서는 무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렇게 물려고 했는데 절대 안 빼주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남편이 야 괜히 범인 승질 돋아가지고 너 벌써 이 상태에서 옆에 옆구리 칼로 찔렸어. 너무 무서운 거야. 야 옆구리 칼로 찔리면 그거 끝이지 뭐.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우리 남편이 너 과학 선생님 맞냐? 그래서 왜? 했더니 힘을 한 군데 집중시켜 이러는 거야.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잖아. 그럼 되게 이렇게 잡으면 꽉 잡으려고 이런 데를 잡는데 이렇게 뒤에서 그러면 유정아 손가락을 파고들어 가운데 손가락을 꺾어서 이 가운데 손가락을 팔꿈치에 찍어 이러는 거야. 이러면 여기가 우두두 다 부러진대. 이 상태에서 목을 쳐 눈을 찌른다면서 너무 좋아. 선생님 사실 남편이 운동을 좀 뭐했어. 그래서 맨날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무시를 했어. 야 너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잖아. 야 뭐? 넌 훈수를 두지 마 이랬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처음으로 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꺾어서 여기까지 너무 좋은 방법인 거야. 근데 여기에 꺾어져서 여기까지 닿으면 이쪽 손에 힘을 못 쓰고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야. 그때 도망갈 생각 힘은 어떻게 쓰느냐. 이거 수업을 하면 뭐해? 실전에서 약한데 그치? 그래서 힘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몇 요소가 있어 얘들아? 3요소가 있어. 시작하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화살표의 길이로 힘의 누구요 얘들아? 크기를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팔 힘이 너무 없어서 일반적인 물건도 잘 못 들거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힘을 크기는 어차피 나는 많이 못 쓰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동하면서 배웠거든요. 자, 힘이 시작하는 점 무슨 점 얘들아? 작용점. 자, 힘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 자,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얘들아?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됐을까요? 선생님 이제 작년에 또 배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유도할 때. 선생님 유도하잖아요. 그런데 유도할 때 배운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잡는 상대 여자애가 고2야. 고2 정도 되면 내 힘에 한 여학생이 8배에서 9배 정도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여학생이랑 잡잖아. 걔는 나를 잡을 때 한 팔로 잡아. 나를 이렇게 돌려. 그럼 내가 계속 끌려다녀. 진짜 너무 힘이 세는 거야. 근데 꼭 걔랑 붙을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래? 너 나 봐주지 마. 걔 안 봐주고 하잖아. 나 날라가. 딴 데가 있어.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그 여자애랑 잡는데 우리 남편이 뒤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써. 이정아 머리를 이러는 거야. 머리를 써? 우리 생각에 머리를 쓴다라는 거 뭐야? 지능을 쓴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중에 우리 남편이 너 진짜 왜 그러냐 이러는 거야. 왜? 했더니 이렇게 잡고 있다가 상대를 안 돼서 이 팔로 미는 힘이 안 되잖아. 그러면 머리를 가슴팍 여기 쇄골뼈에 갖다 대래. 그리고 갖다 들이밀라는 거. 그게 머리를 쓰라는 거였어. 선생님은 전혀 체육인들의 머리를 쓰라는 말과 우리의 머리를 쓰라는 말은 달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여학생이랑 잡다가 머리를 이렇게 딱 쓰고 막 미친 듯이 밀고 갔더니 걔가 처음으로 뒤로 밀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보고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나 어머니야 거기서. 얘들아 나이가 많아서 어머니 되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발전하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막 쇄골뼈에 여기에 우리가 이게 충격을 가하면 이게 통증이 되게 크더라고. 나 당해봤거든. 그러면 그냥 뒤로 밀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작용점에서 힘을 줬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져요. 자, 그런데 야, 내가 그 여학생한테 머리를 이렇게 해서 들이밀 때 나만 힘을 줬어? 걔도 힘을 줄까? 걔는 버티려고 힘을 줘, 안 줘? 그 학생은 버티려고 힘을 주겠지. 그러면 사실 그 여학생과 나의 접점에서 작용하는 힘은 한 가지야, 두 가지 이상이야? 두 가지 이상의 힘이 물체에 무조건 작용해. 우리 지금 이렇게 서 있을 때도 한 종류의 힘이 작용해요? 두 종류 이상의 힘이 작용해요? 두 종류 이상의 힘이 작용합니다. 지금 서 있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그렸어요. 사람 머리를 우리 아들 그려봤습니다. 자, 머리가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여기 수업 들어야 돼. 딴 생각하지 마.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표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역을 받아요? 중력을 받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이 중력의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왜 안 움직여요, 얘들아? 땅바닥이 이 사람을 중력의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떠받치고 있어. 그래서 이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무엇이야, 얘들아? 반대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마치 누구를 받지 않은 것처럼, 힘을 받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가만히 서 있는 애요. 맞죠? 그래서 이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 이 사람한테는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한테는 효과적인 그 힘의 크기가 몇? 얘들아? 0인 효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수학적 수치로는 그 힘의 효과가 0인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됐을까요? 이때 우리는 두 힘이 무엇을 이뤘다라는 표현을 해요, 얘들아? 평형을 이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이뤘다, 얘들아? 평형을 이뤘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건 한 물체에 항상 힘이 몇 가지 이상이 작용한다, 얘들아? 두 가지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요. 이 두 가지 이상의 힘이 합쳐졌을 때의 효과가 나의 운동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합성이라는 내용을 배워야 돼요. 힘의 합성이라는 내용을 배우는데 이게 원래 중등 과정에 있었어. 그런데 니네가 배우는 중등 교과 과정부터 없어졌어. 고등부 선생님들은 이걸 니네가 배웠다고 생각해.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이 시험지를 풀리면 학교 기출 문제 이게 출제된 학교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등 과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지금 보는 건데요. 힘을 우리가 여러 힘이 무엇해진 거, 얘들아? 합쳐진 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힘의 합성이라고 하고요. 이때 효과가 나타나는 그 하나의 힘을 우리가 무슨 힘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의 힘을 알짜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힘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알짜 힘. 포스의 약자 누굴 쓸 거예요, 얘들아? F를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알짜 힘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물체가 몇 개야, 얘들아? 하나야. 이렇게 있어. 이 물체에 F1이라는 힘이 몇 뉴턴으로 작용해, 얘들아? 4뉴턴으로 작용해. 그 다음에 누가요, 얘들아? F2가 두 번째 힘이 몇 뉴턴으로 작용해, 얘들아? 3뉴턴이 작용해.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얼마큼 움직일 것 같아? 오른쪽으로. 그렇지, 1뉴턴만큼 움직일 것 같아. 맞죠? 반대 방향으로 3뉴턴이 작용하니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건 오른쪽으로 1뉴턴만큼만 움직일 것 같단 말이야. 자, 이때 그 1뉴턴이 바로 무슨 힘이야, 얘들아? 알짜 힘이야. 오른쪽으로 1뉴턴만큼 움직이게 되는 그 효과를 우리가 뭐라 그래? 알짜 힘이라고 그래. 이때 우리 알짜인 F를 구하는 공식. 자, F1에서 누구를 빼면 돼요, 얘들아? F2를 뭐 하면 됩니까, 얘들아? 빼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1뉴턴만큼 움직이네. 이때 전제 조건이 있어. 누가요, 얘들아? F1이 누구보다? F2보다 뭐 하거나 뭐 해야 돼, 얘들아? 더 크거나 같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반대 방향일 경우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방향일 경우가 있어, 얘들아? 같은 방향일 경우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F1이 몇 뉴턴, 얘들아? 4뉴턴. 그 다음에 F2가 몇 뉴턴, 얘들아? 3뉴턴. 이렇게 작용하면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얼마큼 움직여, 얘들아? 오른쪽으로 몇 뉴턴만큼? 7뉴턴만큼 움직이죠. 같은 방향일 경우 F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F1 플러스 누구요, 얘들아? F2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겠네요. 자, 근데 힘이 저렇게만 작용합니까? 지금 이 힘은요, 구하기 너무 쉬웠어요. 왜요? 나란하기 때문에. 힘이 나란하기 때문에. 근데 나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없어, 얘들아? 나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F1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얘들아? 위쪽으로 F2가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때 물체는 어느 쪽으로 가냐라는 거야.
너네 어릴 때 엄마들이 밀가루도 만져보게 하고 뭐 그다음에 소금도 만져보게 하고 뭐 물감도 만져보게 하고 이런 만져보게 하는 이유가 다양한 방향으로 자극을 주면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이야. 자, 물체도 마찬가지야. 여러 방향으로 힘을 주잖아요. 그 방향으로 받은 힘에 대해서 모두 다 반응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얘들아? 위로 가려고 그래요. 어느 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 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이냐? 여기에 대해서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무슨 사변형법? 평행사변형법. F1의 반대편에 평행한 선을 그어. F2의 반대편에 평행한 선을 그어. 그리고 작용점으로부터 무슨 선을 그어? 얘들아? 대각선을 그어. 그러면 저 대각선이 바로 R자인 누가 됩니까? F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값 보니까요. 몇 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얘들아? 90도가 되는 것 같죠? 그치? 자, 이때 이 힘은 사실 합쳐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한 물체의 힘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 얘들아? 나누어진 것 같은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죠? 두 힘의 사이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실 무엇합니까, 얘들아? 힘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물체에 작용하는 다시 또 다른 합력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물체에 자, 누가요, 얘들아? F1이 이렇게 작용해. 그런데 F2가 어디로 작용하냐면 요렇게 작용해. F2가 이렇게 작용해. 일부러 선생님이 요 화살표의 크기와 요 화살표의 크기를 같게 그리려고 노력했어.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 F1과 F2라고 얘기했을 때 평행사변형법을 적용해 볼게요. F1의 반대편에 무슨 선, 얘들아? 평행한 선. F2의 반대편에 평행한 선. 작용점으로부터 화살표를 긋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R자임 누구요, 얘들아? F가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면 R자임 F는 봐봐. 더 길어졌어? 짧아졌어? 짧아졌어. 맞죠? 그래서 두 힘의 사이각이 더 모여질수록, 얘들아, 벌어질수록 R자임 F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얘가 지금 몇 도라고 선생님이 규정할게? 120도라고 할게. 얘가 몇 도야? 0도야. 그 다음에 얘가 몇 도야? 90도야. 그쵸? 얘가 몇 도야? 120도야. 이렇게 합쳐질 때가 제일 커. 맞죠? 그 다음에 벌어졌어, 작아져. 더 벌어지면 더 작아져. 얘가 몇 도일 때야, 얘들아?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일 때. 가장 작아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가장 작아지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 될수록, 얘들아? 분산될수록 R자임 커진다, 작아진다, 얘들아? 작아진다. 이 사이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평행사변형법 알아두면 오늘 수업하는 그 끝부분의 내용이 좀 잘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우리 누구냐면 너무 중요해요. 얘는 힘의 누굽니까, 얘들아? 평형이에요. 힘의 누구라고요, 얘들아? 평형이라고 얘기했어. 야, 평형이 무슨 뜻이냐면 평형이라는 언어를 우리가 과학에서 쓰잖아. 분명 외부에서 자극은 줬어. 그런데 결론은 변화가 없어. 이때 평형이라는 언어를 써. 외부에서 자극을 줬어. 근데 결론은 변화가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 이때 평형이라는 언어를 써.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요, 이 물체 하나를 갖다 두고 이 물체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몇 뉴턴, 얘들아? 3뉴턴. 그 다음에 왼쪽으로 몇 뉴턴, 얘들아? 3뉴턴의 힘을 작용시켰어. 됐습니까? 이때 우리는요, 이 물체가 움직일 것 같아, 안 움직일 것 같아? 안 움직일 것 같아. 그치? 두 힘의 크기는 무엇하고, 얘들아? 각고 방향이 무엇이야, 얘들아? 반대야. 그래서 안 움직일 것 같아. 아, 이때 얘가 안 움직여. 이때 우리는 힘이 무엇을 이뤘다, 얘들아? 평형을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평형의 조건. 자, 두 힘의 크기가 뭐 해야 될까? 두 힘의, 그렇죠. 크기가 무엇해야 돼? 동일해야 돼. 맞죠? 두 번째, 두 힘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렇죠. 두 힘은 무슨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돼.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이 있거든요. 이걸 하기 전에 선생님이 알려줄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얘들아. 여기 선생님이 하트 종이가 있어. 오른쪽으로 3뉴턴, 왼쪽으로 몇 뉴턴, 얘들아? 3뉴턴의 힘을 작용했어. 얘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얘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회전할 것 같아요. 그쵸? 왜요? 힘이 평형을 이루려면 이 힘의 어느 편에 있어야 돼? 반대편에 있어야 돼. 너네 생각해봐. 나를 양옆에서 줄다리기를 할 거야.
양옆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같은 힘의 크기로 잡아당기면 선생님이 안 움직이겠지? 그런데 누군가는 팔을 잡아당기고 누군가는 다리를 잡아당기면 나 무조건 뭐해? 넘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평행을 이루려면 반대편에 있어야 돼요. 평행을 이루려면 반대편에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요 표현을 이 두 힘이 무슨 선에 있어야 돼 얘들아? 같은 작용선상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자, 두 힘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같은 무슨 선 얘들아? 작용선상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위치에 있어야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쓰는 얘들아? 물리에서 많이 쓰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살짝 알아봤어. 됐을까요? 요렇게 되고요. 우리 조금 잠깐 2, 3분만 쉬었다 합시다. 우리 이제 물질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야, 운동할 때 나는 내 운동의 효과를 뭘로 판단하냐면 선생님은 집에서 러닝머신을 해. 근데 이 러닝머신을 할 때 무슨 거리가 많이 발생할수록 얘들아? 이동거리가 많이 발생할수록 내가 오늘 운동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운동에 대한 평가로 수학적 수치를 쓸 때 무슨 거리를요 얘들아? 이동거리를 평가를 하게 되죠. 맞나요? 그치? 자,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동거리는 배웠어요. 물체가 움직이면서 이동했던 수학적 수치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이동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변이가 무엇이냐? 자, 이 변이가 무엇에 해당하냐면 자, 우리요 변한 위치에서 무슨 거리 얘들아? 직선 거리를 변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왜 따지냐면 여러분들 우리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 갈 때 여행 가는 길은 여러 가지예요. 맞죠? 근데 이 중 가장 우리가 좋게 이동하는 길은 뭐예요 얘들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 가장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이동거리가 최적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어 놓을 때 서울과 부산 위치 변화에 무슨 거리 얘들아? 직선 거리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판단을 하죠. 그치? 근데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는 어느 지점에서나 특정 위치에서 다른 위치의 위치 변화에서 무슨 거리를 얘들아? 직선 거리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변한 위치에 무슨 거리 얘들아? 변한 위치에 무슨 거리 얘들아? 직선 누구요 얘들아?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변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선생님이 운동을 할 때 한강으로 가던 고덕동을 거쳐서 상일동으로 가던 어느 방향으로 가던 내가 항상 하루에 하는 운동이 6km야. 5km야 사실. 자, 5km야. 이렇게 운동을 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 그냥 이동거리가 5km기만 하면 돼. 그런데 변이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기에서요. 이 친구의 변한 위치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얘들아? 방향도 중요해요. 누구도 중요해요 얘들아? 방향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방향을 우리가 무엇하고 싶어 얘들아? 숫자를 나타내는데 동시에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자, 보세요 얘들아. 선생님은 부산에 외곽댁이 있는데요. 부산까지 여행하는 동안 한 번도 그냥 간 적이 없어. 자, 어떻게 얘들아? 고속도로의 직선거리를 간 적이 없어. 항상 어떻게 가 얘들아? 조금 주변을 이렇게 돌아서 주변 다른 곳도 보고 가는 편이야. 자, 변한 위치의 직선거리 AB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얘들아? 6미터예요. 알겠죠? 자, 졸고 있는 사람들 눈 뜨세요. 자, 근데 내가 돌아서 갔어. 요렇게 돌아서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예요 얘들아? 10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사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동했다고요 얘들아? 요렇게 이동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나의 이동거리는 몇 미터 얘들아? 10미터야. 그런데 결국은 나는 어디에 도착했어 얘들아? B에 도착했어. 그쵸? 그러면 실제 나의 위치 변화의 직선거리는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거야 얘들아? 6미터밖에 안 되는 거야. 아우 야 이렇게 가면 되게 빠른데 알아? 근데 난 이렇게 보면서 왔어. 다음에 시간이 없을 땐 일로 갈 거야. 해서 두 가지 개념을 쓰게 되는데요. 물체가 움직이면서 발생한 거리 무슨 거리 얘들아? 이동거리. 움직였을 때 변한 위치의 직선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실제 나는 10m를 이동했고 나한테 발생한 변한 위치의 직선거리는 변이는 6m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우주 고개 들어보자.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 어디예요 얘들아? C라는 위치입니다. 자, 선생님이 A에서 C까지 가는 것도 몇 미터예요 얘들아? 6미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역시나 몇 미터야 얘들아? 10미터야. 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야. 우리 이모가 나보고 유정아 그냥 400km만 오면 되는데 얼른 출발해서 놀러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내가 북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쪽으로 안 가고 북쪽으로 가면 대참사 벌어지는 거야. 맞죠? 같은 이동거리인데 어느 방향으로 가면 얘들아? 북쪽으로 가게 되면 부산이 나와요? 다른 지역이 나와요 얘들아? 다른 지역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보면 이동거리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A에서 C까지 이동한 거리 몇 미터예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돌아서 갔으면 10미터야. 그런데 A에서 C점까지의 변환 위치의 직선거리인 누구는요 얘들아? 변이는 6m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하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방향이에요. 선생님이 이미 A에서 B까지의 직선거리인 6m에다가 아무 구호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B라는 방향이 나에게 기준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B를 기준점으로 C는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반대편에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A라는 출발점을 기점으로 해서 C는 B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므로 직선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6m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누구요 얘들아? 변 위에 있는 누구요 얘들아? 방향까지 이 숫자 앞에 다 표현을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동쪽이 플러스면 서쪽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동거리와 변 위의 개념을 배웠어요. 근데 이 사소한 확인이 여러분들 많은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의 5점을 결정합니다. 선생님 저는 계산은 제대로 했는데요 실수했어요. 여기서 많이 발생해요. 이동거리와 변이 이거 뭐야? 그냥 직선거리를 구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느냐 안 붙이냐 이 차인데 이거 하나의 조심성 때문에 여러분들 오답이 갈려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물체가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야 얘들아? 빠르기야. 그래서 속력과 누구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얘들아? 속도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속력과 누구야 얘들아? 속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속력은 누구냐? 속력은 여러분들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어? 안 배웠어? 아, 엄청 배웠어. 맞죠? 자, 내가 빠르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얘들아? 되도록이면 이동거리가 뭐 해야 되고, 길어야 되고, 걸린 시간은 뭐 해야 돼? 짧아야 돼. 그래서 시간과 속력은 반비례고, 이동거리와 속력은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비례가 됩니다. 이하나 정신 차려봐. 자, 그래서 속력은 무슨 거리를, 얘들아? 이동 거리를 누구로 나눠주세요? 얘들아 시간으로 나눠주세요. 이게 누굽니까 얘들아? 속력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누구는요 얘들아? 속도는 무엇이냐? 얼추 속도도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린 중등부에서 저거 변이를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사실 속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토과학을 뒤져보니까 속도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였는데요. 속도는 무엇이냐면 방금 배운 누구를요 얘들아? 변 위를 누구로 나눠주는 거야 얘들아?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변 위를 시간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갖다 돌아올 거야. 그래서 여기 이동거리가 5m 얘가 몇 미터야 얘들아? 3m 이렇게 돼. 됐을까? 그리고 여기가 출발점 A점이야. 그리고 나는 도착점이 B점이야. 이렇게 있어. 됐나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동안 나의 이동거리는 몇 미터야? 5m 갔다 3m 왔으니까 8m야. 맞죠? 그럼 변 위는 몇 미터야? 변 위는 몇 미터야? 그렇죠. 변한 위치에 무슨 거리? 직선 거리. 그러니까 5에서 3을 빼면 몇 미터야? 2m의 그의 변이가 발생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2m의 변이가 발생하네요. 맞나요? 그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내가 A에서 B까지 오는데 몇 초가 걸렸어 얘들아? 4초가 걸렸어. A에서 B까지 오는데 몇 초가 걸렸어? 4초가 걸렸어. 그러면 속력과 속도가 다른 거야. 이동거리는 몇 미터야? 8m지. 걸린 시간이 몇 초야? 4초야. 그러면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야 얘들아? 2m 퍼 세크야. 맞아요? 그런데 변 위는 몇 미터야? 변 위는 몇 미터야? 그렇죠. 2m. 이거를 몇 초로 나눠? 4초로 나눠. 그러면 몇 분의 몇 초? 아니 몇 분의 몇? 2분의 1 미터 퍼 세크. 0.5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나의 위치 변화는 똑같이 B에 가 있는데 이동거리를 기점으로 계산하느냐 변이를 기점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같아 달라 얘들아? 달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속력과 속도, 자, 속도는 누구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얘들아? 방향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지 않는다 얘들아? 포함하고 있다야.
됐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변이. 자, 우리 이럴 수는 있어. 선생님, 실제 만약에 A에서 B까지 요렇게 이동하면요. 그럼 이동거리도 6m, 변이도 몇 미터야? 6m야. 됐나요? 그런데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짧아질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이동거리는 변이와 같거나 변이보다 뭐예요? 커요. 맞죠? 변이와 같거나 변이보다 무엇합니까? 얘들아? 큽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걸 구별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속력과 속도라는 언어를 잘 구별해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무턱대고 여기서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대입을 해버리면 그냥 1번부터 틀리는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동거리와 변이를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이렇게 해서 원운동을 해, 물체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 이동거리는 원주율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원주율 맞죠? 그치? 원의 둘레가 됩니다. 원의 둘레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 돼요? 얘들아, 이 친구는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오지. 그러면 이동거리는 원둘레인데 누구는요? 얘들아? 변이는 변한 위치의 직선거리. 변이는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 변이는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구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 속력과 속도 배웠고요. 쟤네들을 우리가 간단히 문자로 표현하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누구요? 얘들아? 빠르기 V는 시간분의 누구요? 얘들아? 거리다. V는 누구분의 누구? 얘들아? T분의 S라는 공식 많이 쓰죠. V는 누구분의 누구? 얘들아? T분의 S. 그치? 자, S는 무슨 T? 얘들아? VT. S는 무슨 T? 얘들아? VT. 그쵸? 요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알려주고 이거 구하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누구예요? 얘들아? T는 V분의 S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자, 우리는 저 세 개의 공식을 원활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빠르기는 시간분의 누구다? 얘들아? 거리. V는 누구분의 누구? 얘들아? T분의 S라는 공식이 툭 찌르면 나올 정도로 있어야 돼요. 오늘 또 다른 V를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V는 T분의 S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분명 안 풀릴 거예요. 자, 쟤는 중등부 때 기본이기 때문에 쟤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까지는 중등 개념과 추가되는 고등의 변이를 배웠고요. 세 번째 우리는 누구를 배울 거냐면 얘들아, 가속도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누구요? 얘들아? 가속도. 엑셀러레이션의 약자 누굴 쓸 거예요? 얘들아? A를 씁니다. 자, 가속도 우리 누구라고? 얘들아? A를 쓸 거야. 자, 속도가 빨라진대요. 자,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는 게 정말 가속도일까요? 우린 지금까지 수학에서 배운 개념 때문에 애들은 빨라지는 속도만 가속도로 알아. 아니요. 고등부에서 앞으로 가속도는 변하는 모든 속도를 가속도라고 해요. 빨라져도 가속도, 느려져도 가속도. 변하는 속도를 뭐라고 해요? 가속도라고 해요. 방향이 바뀌어도 누구야? 얘들아? 가속도야. 알겠죠? 그래서 변하는 운동의 속도를 다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운동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2m/s에서 출발해서요. 몇 m/s가 되냐면 8m/s가 됐어. 됐나요? 그 다음에 B는 똑같이 2m/s에서 출발을 해서 이 친구가 몇 m/s가 되냐면 20m/s가 됐어. 누가 가속도가 더 큰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변환 속도 몇 m/s야? 6m/s지. 얘가 변환 속도 몇 m/s야? c/m/s야. 맞아요? 그러면 사실 얼추 보기엔 B가 훨씬 더 속도 변화가 뭐예요? 커요. 맞죠? 그러니까 B가 큰 것 같지만 우리는 효율성을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속도가 6m/s만큼 빨라지는데 몇 초가 걸렸어 얘들아? 얘는 2초가 걸렸어. 얘는 몇 초가 걸렸어 얘들아? 9초가 걸렸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빨라지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 이러면 빨라진 효과가 좋다 안 좋다? 좋지 않은 거야. 자, 누가 더 많이 변했나의 정도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효율성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효율성, 시간을 봐야 되죠. 그래서 2초 동안 6m/s가 변했어. 자, 계산하면 몇 미터 얘들아? 그렇죠. 이 친구는 3m/ 무슨 제곱이라고 해야 돼, 얘들아? 세크 제곱이야. 미터/세크를 세크로 나눴어. 따라서 미터/ 무슨 제곱이 되는 거야, 얘들아? 세크 제곱이 되는 거야. 됐을까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우리가 계산하면 몇이 됩니까, 얘들아? 2m/ 무슨 제곱이 돼요, 얘들아? 세크 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단위가 바뀌네 가속도 그치 변환 속도에서는 자 무슨 뜻이야 얘들아 1초에 3m/s씩 빨라졌다는 얘기야 1초에 몇 m/s씩 빨라졌다는 얘기야 얘들아 2m/s씩 빨라졌다는 얘기야 너무 졸리면 뒤에서 서서 들어도 돼 그래서 외관상 봤을 땐 이게 훨씬 더 큰 숫자 같지만 실제로 누가 얘들아 A가 B보다 더 뭐했다 얘들아 빨랐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속도의 첫 번째 누구야 얘들아 개념으로 들어가면 1초 동안 변한 속도 그래서 1초, 1분, 1시간 이걸 우리가 무슨 시간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단위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시간 얘들아? 단위 시간 1초, 1분, 1시간 단위 시간 동안 무엇합니까 얘들아? 변화한 누구요 얘들아? 변화한 속도 그쵸?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누구요 얘들아? 공식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공식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자 가속도 누구는요 얘들아? 가속도 누구는 A는 무슨 변화량을? 속도 변화량이야. 맞죠? 속도 변화량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눠주거든요. 너네 수학에서 배운 애도 있고 안 배운 애도 있더라. 변화량이라는 I를 우리가 문자로 기호로 어떻게 표시해 얘들아? 델타라는 삼각형, 직각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델타 누구야 얘들아? V 그 다음에 델타 누가 됩니까 얘들아? T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야. 속도 변화량을 무슨 변화량으로 나눠주면 얘들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눠주면 가속도 누가 나와요 얘들아? A가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거 위아래에 있는 델타 약분하면 T분의 V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A는 뭐분의 뭐예요 얘들아? T분의 V예요. A는 뭐분의 뭐예요 얘들아? T분의 V예요. A는 뭐분의 뭐라고요? T분의 V입니다. 근데 변형 공식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누굽니까 얘들아? V는 무슨 T 얘들아? AT. 아우 너무 많이 나와요. V는 무슨 T 얘들아? AT. 보시면 아시겠지만 V는 T분의 S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가르쳐준 V는 무슨 T 얘들아? AT.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뚝 찌르면 V는 T분의 S, V는 AT 동시에 나와야 돼요. 자 다시 우리 세 번만 합시다. V는 무슨 T 얘들아? AT. V는 무슨 T? AT. V는 무슨 T? AT.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거야. 가속도가 발생하지 않은 물체의 운동에서 V를 구할 땐 저걸로 구해야 돼. 가속도가 발생한 운동에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가속도가 없는데 계속 선생님 가속도 여기 가속도가 안 나와 있는데 왜 거기서 A를 찾고 있냐고. 맞죠? 그래서 이 문제를 판단하고 푸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V는 T분의 S, V는 무슨 T 얘들아? AT 이렇게 됩니다. 자,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겠지만 우리는 먼저 이제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배웠어. 그런데 동시에 누가 있냐면 네 번째 무슨 법칙 얘들아? 가속도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뉴턴 운동 2법칙이에요. 자, 무슨 법칙 얘들아? 가속도 법칙. 무슨 법칙? 가속도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속도 법칙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 무엇을 할 거냐면 속도를 변하게 하려면 물체에다 무엇을 줘야 돼? 힘. 그렇죠. 힘 없이는 변화가 생길 수 없어요. 니네 지금 공부하려면 힘들지? 많이 힘들면 성적이 많이 변하는 거야. 똑같아. 이건 법칙이야. 그래서 속도 변화가 크려면 힘을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 얘들아? 많이 줘야 돼. 그래서 가속도 A는 누구야 얘들아?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에 무엇합니까? 비례해요. 됐나요? 그런데 물체가 너무 무거워. 자, 선생님은 유재석하고 강호동이 있어. 이 두 사람을 확 밀어. 유재석은 밀렸다? 근데 강호동이 뚝 하고 버티고 있어. 왜 그럴 것 같아? 질량이 커서야 작아서야? 커서야. 그래서 질량이 크면 내가 힘을 줘도 잘 안 변해. 그래서 질량이 크면 힘을 더 많이 주던지 해야 변한다라는 거야. 어쨌든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매스의 약자인 m을 쓸 거야. 그래서 질량의 비례야 반비례야 얘들아? 반비례야. 질량의 비례야 반비례야 얘들아? 반비례야. 그래서 가속도 A는 질량의 무슨 관계다 얘들아?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앞으로 가속도 A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m분의 누구로 구할 거야? F로 구할 거야. 누구분의 누구로 구할 거야? m분의 F. F의 단위가 누구야? 뉴턴. 자, 질량의 단위가 누구야 얘들아? 킬로그램.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야, 우리 가속도 A T분의 V 있었지.
A는 무슨 분의 누구 얘들아? M분의 F가 있었어. 맞죠? 두 개 중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질량이 나오면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거고요. 자, 속도 변화와 시간 변화량이 나오면 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질량에다가 힘을 줬는데 T분의 V만 갖다 써놓고 있어. 그 다음에 속도 변화와 시간 변화량을 알려줬는데 계속 뉴턴을 찾고 있는 거야. 자, 우리 고등부에서는 똑같은 문자에 대한 공식을 몇 가지씩이에요, 얘들아? 최소 2가지씩 줍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는 공식을 갖다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알겠죠? 그래서 A는 뭐분의 뭐야, 얘들아? M분의 F야. A는 뭐분의 뭐야, 얘들아? M분의 F. A는 T분의 V, M분의 F. 자, 다시 A는 뭐라고, 얘들아? T분의 V, M분의 F. A는 다시 뭐라고요? T분의 V, M분의 F. 알겠죠? 자, 이렇게 따라해도 니네 나중에 헷갈려요. 홍이 똑바로 앉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A는 M분의 F라고 했어.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선생님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그 속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중에다 물체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중력이 1kg당 몇 뉴턴이야? 그렇죠. 1kg당 몇 뉴턴이에요, 얘들아? 9점 몇 뉴턴이야, 얘들아? 8뉴턴이야. 9점 몇 뉴턴이야, 얘들아? 8뉴턴. 그런데 선생님이요, 지금 공중에다 놓고 공중에다 같은 위치에다 놓고 물체 두 개를 자유낙하시킬 거예요. 0.027kg짜리 누구를요, 얘들아? 깃털이랑 같이 얘를 뭐 할 거야, 얘들아? 자유낙하시킬 거야. 됐을까요? 0.027kg짜리 깃털이면 저 새는 날지 못해요, 사실. 너네 숫자 보기 편하라고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러면 볼게요, 얘들아. 얘를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킵니다. 자, 공기 중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떨어져요? 공기 중에서? 공기 중에서는 쇠구슬이 먼저 떨어져. 자, 우리가 하필이면 이 실험을 깃털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깃털 가지고 실험을 하냐면 깃털이 공기 저항이 끝발라. 진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체 중은 최고야. 그래서 쟤를 자유낙하시키면 공기 저항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누구야, 얘들아? 깃털이야. 그래서 깃털은 좀 더 나중에 떨어져.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할게요. 그랬더니 어떤 놈이 진공이면 선생님 떨어지지 않잖아요. 진공을 중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진공 공기가 없는 거지 중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진공 상태에서 둘을 자유낙하시킵니다. 어떻게 되죠? 그쵸? 니네 이거 결론을 알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이게 작년 기말고사 시험범위였을 거야. 1학기. 그런데 여기서 애들이 거의 다 외웠어. 자, 여기서 쓰는 게 A는 M분의 F야. 둘 중에 누가 먼저 떨어져? 둘 중에 가속도가 큰 애가 더 먼저 떨어지겠죠? 둘 중에 누가 가속도가 큰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되죠. A는 M분의 F라고 얘기했으니까 3kg짜리 쇠구슬의 가속도를 계산해 봅시다. 질량이 몇 kg이야, 얘들아? 3kg. 이 친구가 받는 중력은 3 곱하기 몇이야, 얘들아? 9.8이야.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가속도 A는 몇이야, 얘들아? 0.027kg이지? 맞죠? 이거 분의 0.027 곱하기 몇이 됩니까, 얘들아? 9.8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나요?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 그러면 야근 맞죠? 둘 다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은 9.8m/. 무슨 제곱, 얘들아? 세크 제곱. 9.8m/. 무슨 제곱, 얘들아? 세크 제곱이 되네. 가속도가 똑같아. 시간당 변화하는 속도가 똑같은데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시간당 계속 변화하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결국 바닥에 어떻게 도달해, 얘들아? 동시에 도달하네. 중력 가속도가 무엇하기 때문에, 얘들아? 같기 때문이야. 자, 여기 딱 한 판까지 우리가 누구예요, 얘들아? 고등부에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을 많이 배웠네요. 뭐예요, 얘들아? 변이 개념 배웠고요. 가속도 A 누구예요, 얘들아? T분의 V. 누구분의 누구? M분의 F. 맞죠? V는 T분의 S, V는 AT.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잠시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종이 줬었죠?